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오트의 EMC 공학, 우리 이제 이 전자파 대책의 대책의 어떤 바이블이라고 하는 EMC 공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한 권은 이제 이론편이고, 그 다음에 이론편과 이제 실무편, 이제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주로 오토의 EMC 공학을 가지고 좀 동영상을 좀 많이 찍긴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편하고 이제 실무편을 거의 다 다루긴 했는데, 어, 그 휴대폰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정리도 안 돼 있고, 또 책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보기 이제 불편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스스로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다음 공부를 한 걸 좀 기록으로 이제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PPT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다시 찍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오트의 임시공학이라는 어떤 책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제 파트 1은 이제 이론편이고, 그 파트 이제 2인데 이건 이제 실무편입니다. 실무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는 주로 이제 이론편에서는 어떤 뭐 규격과 관련한 이제 주로 조금 이제 우리 약간 이론적인 내용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편에서는 이제 그 PCB 레이아웃과 관련된 어떤 실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 적합성 시험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그 이제 챕터 1 전자파 적합성 어떤 이제 규격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전자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EM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컴패티빌리티라고 해가지고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전자기 이제 적합성이라는, 그게 적합성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전자제품을 만들면은 이게 이제 전자파 환경에 이제 막 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어떤 전자 제품이 이제 또 좋지 못한 노이즈를 또 이제 발생을 이제 시키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스를 더 제공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내가 영향을 가능한 한 이제 적게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른 장비에 주는 영향을 이제 최소화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적합성이란 말을 좀그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요 이제 그 전자기 적합성 뭐 이제 BIPS 관련한 요 저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좀 저자가 이제 백종철 님이라는 이제 그 분이 쓴 책인데, 이 간략하게 이제 좀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고 그다음에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놨는데,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MC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전자파를 이제 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전자파를 받는 거, 뭐 이렇게 이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하는 게 내가 이제 적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자파 환경에서 내가 영향을 이제 좀 작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전자파 시험을 할 때 보기 네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마나 주냐 하는 거는 이제 CRE, 이제 컨덕티드 에미션, 요거는 이제 전선을 따라서 이제 나가는 거고, 요거는 레이티드 에미션은 이제 방사 노이즈죠. 공기 중으로 이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CS는 이제 Conducted Susceptibility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전자파, 유해한 전자파 환경에서 내 제품이 얼마나 잘 견디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선으로 타고 들어오는 어떤 환경에서 내가 견디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방사 노이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견디는 정도, 이제 그래서 RSCS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네 가지 이제 시험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EM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MC는 크게 EMI와 EMS를 이제 그 합한 개념이다. EMI는 이제 C하고 R이라는 시험 규격이 있고, EMS에서는 CSRS라는 시험 규격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잡음과 이제 간섭. 그냥 내가 이제 잡음을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간섭을 받고, 뭐 이제 이런데 어떤 잡음과 간섭의 어떤 영향을 보면 이제 뭐 열잡음, 산탄잡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 물리적 시스템의 이제 무작위적 변동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모터, 스위치, 디지털 전자장치, 뭐 무슨 송선기 같은 어떤 인위적인 이제 잡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제 뭐 번개나 뭐 태양의 흑점의 어떤 뭐 그런,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제 잡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무작위적인 그런 이제 잡음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설계에 의한 그런 잡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발생적인 이런 잡음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잡음을 우리가 이제 사실 완전히 줄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잘 동작하도록, 그래서 전자파 적합성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자파 적합성 이제 EMC란 뭐냐면은 이제 통상적인 전자파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인 환경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도 쓰고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환경에서 이제 전자파들이 막 날아다니죠. 이제 그냥 그런 환경에서도 잘 작동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을 전자파 잡음으로 오염시키는 잡음 발생원이 이제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든 어떤 전자회로도 이제 잡음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유해한 그런 잡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잡음 방출을 제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잡음 가공성 이제 그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제 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MC 대책을 할 때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개발 때는 신경 안 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 이제 제품 생산 전에 이제 이 검사할 때 막 이제 이제 전자파 시험을 해가지고 페일이 나면은 이때는 사양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이제 바꾸려 그러면은 이게 비용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 이제 어떤 EMC를 고려한 설계를 하면은 이제 설계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트를 이제 좀 절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이제 비용이 이제 증가할 수는 있지만 뭐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양산에서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런 개념이 없이 막 하다가 이제 좀 이제 시행착오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하는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특히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초기에 이제 이런 걸 이제 검토하도록 뭐 그렇게 절차상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서화된 회로, 뭐 회로도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이제 회로 모델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는 이제 뭐 0옴짜리 저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는 이제 이렇게 저항만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터는 인덕터만 있고,
캐패시티 성분만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저주파 모델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고주파로 가면은 이제 각종 분포 용량성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와이어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이제 인덕터 성분도 있고 저항 성분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양이 아주 작아가지고 무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고주파 영역으로 가면은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도 보면은 인덕터 성분이 있고 저항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캡 성분도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그 이제 이런 리드에서 이제 L 성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 인덕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덕터가 있지만은 리드에 이제 R 성분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이제 건선을 감았기 때문에 이제 K 성분도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 콘덴서도 고주파로 가면은 이제 이 저항에 의한 ESR이 있고 그다음에 인덕터 이걸 이제 그 리드 성분의 인덕터 성분에 의한 ESL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캡 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주파로 가면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디자인 회로상에 사실은 이제 이런 많은 사항들을 사실 이제 복잡하게 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별도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내야 된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전자파 대책을 이제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주파 모델은 이제 우리가 근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이 고주파로 가면은 이런 분포 영향들에서 고주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MC 이제 규격인데 규격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인터넷 이제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제 국제 표준화 이제 규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각국의 어떤 그런 이제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이제 규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밀 스탠다드 그 이제 이 자료가 잘못됐는데 이제 밀 STD 이제 뭐 461 뭐 E 뭐 F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요런 어떤 규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표준 규격이 있다. 그래서 IC 이제 6100하고 그다음에 이제 CIS PR 이제 이런 규격들이 이런 건 이제 국제 규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려 그러면은 이제 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세부 이제 그 규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수출 같은 걸 하려 그러면은 이제 해당 국가의 이제 그 규격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 규격을 이제 저기 만족하는 시험을 거쳐가지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것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규격 조직은 이제 요 사이트에 보면 이제 설명이 잘 돼서 이제 그 캡처를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I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CISPR 요 위원회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국제 규격을 이렇게 뭐 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 스탠다드 규격 같은 경우 이제 이제 그 이 오토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요 461E 이제 버전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C 그 다음에 CS 있고 그 다음에 RE RS 이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저기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방산 제품에서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쓰는 이제 규격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요 보면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이런 이제 주파수 대역이 중요한 거죠. 이제 주파수 대역하고 뭐 이런 이제 규격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이제 어떤 시험 형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LSN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시험 형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특히 CS 같은 경우는 이제 파형을 이렇게 집었는데 그때 이제 파형 형태 뭐 이제 이런 걸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이제 어떤 그 뭐 이제 체계 장비별로 이제 규격을 이제 적용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 EMI 대책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노이즈 3요소가 있는데 일단 노이즈가 이제 발생하는 발생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걸 전달하는 전달 경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피해를 입는 그 이제 수신단이 이제 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애를 일으키는 잡음의 어떤 특성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FAT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requency, Amplitude, Time.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파수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주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어떤 진폭이 있는 거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이제 그 충분한 어떤 이제 시간. 그래서 이제 요 FAT라는 이제 개념이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잡음 경로를 이제 차단하는 세 가지 방법.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뭐 좀 이제 뭐 생각해보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생원의 어떤 잡음 특성을 이제 변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스위칭 타임을 바꾼다든지, 뭐 이제 원래 요렇게 이제 됐다 그러면은 뭐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줄인다든지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피해 장치가 잡음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제 뭐 디커플링 캡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경로를 통해 전달을 이제 막거나 줄인다. 우리가 필터나 이제 라인 필터는 이제 자폐 등을 통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막상 우리가 이제 전자파 대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이제 생각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하다 보면 이제 막 케이블 막 이렇게 돌렸다가 막 구리 테이프 발랐다가 이제 사실은 보면 그런 게 단데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케이블의 위치를 바꾸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은박지로 싸거나 뭐 그 다음에 구리 테이프를 바르더라도 이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 대책을 하면은 이제 훨씬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체계적인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우리가 좀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잡음의 이제 결합 방식인데 이제 크게는 이제 이 전도에 의한 결합 잡음,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임피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에 의한 이제 잡음 결합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에 의한 이제 결합 방식은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종종 이제 간과되는 이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선이 잡음을 수신하지 못하게 이제 막거나 자폐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필터를 이제 써서 한다. 이 전도에 의한 이제 잡음 결합은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공통 임피던스에 의한 잡음 결합인데 이런 건 또 이제 좀 접지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GND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소스를 이제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공통 임피던스에 의한 이제 잡음이 이제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발생한 잡음이 여기서 이제 발생한 잡음이 이제 이렇게 타고 이제 스킷 2에 이제 준다는 거고 그다음 스킷 1에서 이렇게 발생한 잡음이 이제 그라운드를 이렇게 이제 공통으로 타고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데 이런 건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이 현장에서 우리가 대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사실 생각을 좀 안 하고 이제 막 땜방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론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은 항상 이제 이 숙지를 하고 있으면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대책을 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장에 의한 결합도 마찬가지인데 전류가 흐르면은 이게 이제 이 전류가 흐르면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 옆에 이제 뭐가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전도 공통이면서 자기장에 의한 이제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업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좀 이제 그 약간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요 오토 책을 이제 보기 전에는 이제 이런 어떤 뭐 갈바닉 이제 액션이라든지 뭐 런 내용을 이제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두 가지 금속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이제 정기적으로 도통이 될 때도 두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그두 금속에 이제 그 어떤 이제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어떤 화학 정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부식의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갈바닉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양극성 물질이 만났을 때 이제 어떤 화학 전지 역할을 해가지고 노이즈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식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부식이 발생되면 이제 아무 접합 부분에 이제 그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금속 규칙에 의한 이제 전지작용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양극성 물질에 이제 그 양극성 물질 그러니까 요게 이제 플러스면은 요게 이제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양극성 물질과 음극성 이제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해액이 있어야 되고 보통 이제 전해액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습기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극과 양극 사이를 통하게 하는 이제 전기적 통로가 있어야 된다. 뭐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제 플러스 물질이 있고 마이너스 물질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전해액이 있고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있고 그다음에 콘덴스 성분은 마이너스 성분이 있고 여기 이제 전해액이 있으면 이거 완전 이제 콘덴스죠 콘덴스. 그렇게 이제 전기가 흐르면 이제 이게 이제 노이즈가 이제 생긴다. 그다음에 이제 부식이 발생하면은 이제 저항 성분이 이제 커지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갈바닉 현상은 이제 그 화학 전지 효과와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부식 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타 잡음에 보면 이제 이게 또 전기 분해 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마찰 대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도선의 움직임에 의한 영향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분해 작용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어떤 뭐 전해액 성분 주로 습기 전해액은 주로 이제 습기가 많이 존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두 금속 사이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 이제 부식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부식이 이제 발생된다는 거고 마찰 대전 효과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케이블을 심하게 이제 구물림이나 나타나는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이런 과학적 전류장 케이블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선의 움직임에 의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 걸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제 또 수차를 돌리면 불이 켜지는 거죠. 이렇게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장이 가해진 상황에서 도선을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그 전류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발전기의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다.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뭐 생각은 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앞으로 오또 책을 이제 할 때 우리가 이제 회로망 이제 그 할 때 이제 이론을 좀 이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을 하려 그러면은 회로 해석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이제 풀면 정확한데 이게 너무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근사적인 어떤 해석 결과를 우리가 이제 좀 차용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연장선상에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잡음 경로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집중 부품 회로를 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뭐 등가 회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요 소스에서 이제 주변 회로 이제 이 자기장의 영향을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럼 요 전기장의 영향을 주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등가지
집중 분포를 보면 이제 캡 성분을 이렇게 이제 설치해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뭐 거리가 이제 뭐 가까우면은 뭐 100피코, 좀 멀면은 뭐 10피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캠 용량을 이렇게 이제 좀 이제 크고 작게 해가지고 좀 가깝게 멀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피스파이스나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해석 가능.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자기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두 도선에 이제 전류가 그러면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변압기 모델로 해가지고 변압기 모델로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 이제 어떤 결합도를 가지고 이 결합도 이제 우리 K가 이제 우리 맥스 1인데 이제 뭐 1을 주면 이제 완전 결합이죠. 근데 이걸 0.01, 0.02 이러면 이제 두 도선이 이제 그 어떤 결합도가 좀 낮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피스파이스나 이런 뭐 PCM이나 이런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로망 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그 등가 회로를 가지고 해석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유효하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오트 책 이제 제 1장 뭐 1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EMC라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EMC는 EMI와 EMS의 어떤 이제 그 합한 이제 그런 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규격과 관련된 내용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로 이제 잡음이 어떤 결합되는 어떤 방식이 우리가 회로적으로 이제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부분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료는 이제 제 블로그에 이제 그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